옥상에서 막 멀리 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그 앞에는 그냥 세트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런 걸 보면은 와, 되게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랑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금 폴리 아티스트로 1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박민우라고 합니다. 폴리 아티스트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영화를 많이 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이 올라가는 거 보고 저게 내 이름이 올라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진학도 영화 관련된 곳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뭐 연출부터 독립영화 같은 거를 이제 찍는 과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연출부터 시나리오도 쓰고 뭐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운드가 가장 재밌다고 저는 느껴서 자연스럽게 사운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교육기관을 통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 길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폴리 아티스트라는 게 정확하게 뭘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폴리 아티스트는 동시 녹음이 된 것들이 저희에게 오면은 대사 위주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인물들의 뭐 발이나 뭐 옷소리나 물건들의 소리들이 잘 녹음이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저희가 다시 녹음을 해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듣기 편안하게 만드는 게 저희의 일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도 이제 배우들의 연기나 뭐 연출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것까지가 저희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동시 녹음으로 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것들은 뭐 거의 못 쓰나요? 대사에 비해서 거리감이 되게 멀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봤을 때 뭐 대사는 가까이 있는데 뭐 동시 녹음으로 치면은 뭐 물건들은 되게 멀리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동시 녹음에 맞춰서 그 배우들의 연기에 맞춰서 그 대사 톤과 비슷하게 해서 그 거리감이 안 느껴지게끔 하는 것도 있고, 배우의 연기에 따라서 또 저희가 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예 새로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동시 녹음 돼 있는 거 위에다가 그냥 쌓는 경우도 있겠네요.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녹음을 해야 되니까 체력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네, 아무래도 뭐 대부분 이제 액팅을 이제 몸을 써서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필요해서 운동도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고 체력 관리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까 대학교에서 이제 사운드에 대해 관심을 좀 갖고 배우셨다고 했는데 대학교 때는 사운드에 관련된 거를 많이 하나요? 아무래도 뭐 편집이나 뭐 후반 작업에 대해서는 이제 프리부터 포스트까지 다 이제 배우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되게 깊게 배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배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서 교육기관을 좀 알아보고 배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운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느꼈고,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레코드 팩토리라는 그 교육기관을 알게 되어서 그 기관에서 배우려고 한 1년 정도 돈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는 한 몇 달 정도는 이제 이론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나서 6개월 정도의 수업인데 뒤에 3개월은 계속 실습 위주의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실습 위주의 수업이라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영상을 이제 주어주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레코드 팩토리 안에 있는 조그만 폴리룸을 이용해서 폴리 녹음도 해보고 뭐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이펙트 같은 것도 많이 넣어보고 그래서 한 1분, 보통 1분 정도짜리 30초짜리 영상들을 완성시켜내는 게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면서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폴리 녹음을 이제 처음으로 접해보셨는데 실무랑 나갔을 때랑 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폴리 아티스트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학원에서 했었던 1분짜리 영상, 30초짜리 영상과는 다르게 드라마나 뭐 영화, 뭐 OTT 작품들을 보면서 보통 1시간 정도 되는 분량들에 있는 것들을 1시간짜리 분량을 다 이제 폴리로 채우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영상 길이도 다르고 퀄리티도 좋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1시간 정도 하면은 계속 진행되면서 연속성을 좀 가져야 되니까 좀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힘든 일도 좀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1시간짜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들기도 하고, 뭐 1시간짜리라도 드라마가 예를 들어 뭐 한 10부작에서 뭐 16부작이면 매번 다른 물건들과 다른 배우들의 액팅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것 계속 고민되는 일이죠. 영화를 아직도 좀 많이 보는 편이신가요? 대부분 상업 영화들은 나오면은 거의 바로 극장 가서 찾아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폴리 사운드를 들어보러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한국 영화들을 많이 찾아보고, 또 외국 영화들은 외국 영화들대로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보는 게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럼 영화를 보다가 이 사운드는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든 장면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한국 영화들의 총소리라던가 헬기 소리라던가 한국 전쟁 같은 영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외국에 있는 총소리와 우리나라에 있는 총소리는 분명히 소리가 다를 텐데 그런 디자인들을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직접 녹음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정 있게 만들어내고 저렇게 극장에 나오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럼 폴리 처음에 이제 영상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상을 볼 텐데 그럼 그 영화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팀원들이랑 좀 회의를 하고 들어가는 편인가요? 우선 영상이 오면은 보는 편이고요. 보면서 이제 작품의 연출 의도는 어떻고 뭐 내용은 어떻고 캐릭터마다 성향이 어떤지를 먼저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물건들이 뭔지도 좀 봐서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구매도 하기도 하고 미리 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놓고 들어가는 편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엔지니어분이랑 같이 이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 연출적으로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힘을 줘서 포인트를 줘서 뭐 녹음을 하자 아니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뒤로 보내자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맞춰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폴리 그런 재료들은 어디서 좀 구매를 하시는 편인가요? 저희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뭐 없는 게 있다 폴리룸에 그러면은 근처에 다이소가 있어서 보통 다이소에서 구매를 많이 하기도 하고 뭐 쿠팡으로 살 때도 많고 아니면 큰 가구 같은 것들은 주변에 이제 버리는 것들 이제 길에 나와 있는 것들을 막 주워다가 주워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폴리룸이 금방 찰 것 같은데 그 관리는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이제 지금은 제가 녹음을 계속 하고 있어서 대표님께서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거든요. 정리를요? 네, 그래서 제가 다 하고 있는데 큰 물건들을 이제 갖고 올 때마다 저희도 고민을 하죠. 이제 이건 또 어디에 두지? 어떤 걸 빼서 어디에 두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가져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창고도 따로 있어요? 창고도 있는데 이제 창고에 두면은 이제 만약에 주로 쓰이는 물건을 창고에 두면은 이제 또 계속 빼오는 되니까. 것도 이제 시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로 쓰이는 것들은 이제 잘 보이는 곳들과 이제 제가 쓰기 편한 곳들에 두는 편이죠. 그럼 녹음하는 공간이 꽤 넓겠어요? 그렇죠. 쓰다가 남은 것들은 버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버려야겠다. 그 기준은 어떻게 잡는 편인가요? 우선 폴리룸에 있는 물건들은 사실 버릴 게 없긴 해요. 어쨌든 언젠간 쓰이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큰 가구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워오게 되면은 어쨌든 자리가 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빼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작품을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부서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부서지는 것들 중에서도 또 쓰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또 두고 큰 것들은 버리고 그 자리를 채워놓고 그러면 부서지면서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녹음을 하면서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아무래도 과격하게 이제 해야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일단 녹음을 할 때 물건을 들고 이렇게 녹음을 하지만 물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면서 그 싱크도 맞춰야 되고 느낌도 맞춰야 되니까 영상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물건을 못 보고 하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긁히기도 하고 까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좀 종종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주로 어떤 걸 하다가 다칠까요? 아무래도 평범한 물건들보다는 이제 저희가 칼 같은 것들도 녹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쓰는 총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장전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장전하다가도 한번 찝히기도 하고 뭔가 찝히는 경우도 몇 번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물건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 전보다는 익숙해져서 덜 다치긴 하지만 그래도 종종 다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까지고 멍들고 하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거를 할 때 그럼 장갑 같은 걸 끼고 하나요? 장갑을 끼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장갑을 끼고 하면 또 그 장갑의 느낌 소리가 자꾸 들어가서 저는 웬만하면 맨손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폴리를 할 때 미리 보게 되잖아요. CG 전 작업물들을 보면서 작업을 하는 편인가요? 그렇죠.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CG가 안 돼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을 봤을 때는 뒤에는 다 녹색으로 된 이제 CG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린 스크린, 블루 스크린 이런 데 앞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걸 보거든요. 법정 같은 드라마에서는 이제 옥상에서 막 멀리 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그 앞에는 그냥 세트장이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와,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최근에 택배기사라는 작품을 할 때는 차 위에서 이제
달리는 트럭 위에서 하는 액션들이나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트럭이 진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기계를 써서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저희도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죠. 작업을 할 때 가장 쉬운 장르랑 어려운 장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꼽아본다면. 우선 뭐 쉬운 건 없는 것 같고 쉬운 건 없다. 다 아직 어렵다고 많이 느껴지는데 액션을 하는 작품에 같은 경우에는 뭐 물건들이 많이 쓰러지고 뭔가 물건들을 많이 건드리기도 하고 하나가 넘어져도 뭐 그 안에 막 여러 개 있는 서랍을 막 넘어뜨린다던가 네.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레이어를 쌓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쓰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다치는 것도 대부분 다 액션 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합 같은 것들도 막 똑같은 물건으로 해서 이제 또 쌓아놓으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서 그럼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걸로 해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멜로는 좀 의외네요. 멜로가 어렵다라는 게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 걸까요? 그런 장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희는 음악이 없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그런 장르들은 조용하잖아요. 그 조용한 상황에서 내가 녹음한 폴리 소리만 들리겠다 싶은 장면들이 그랬을 때 되게 잘 녹음을 해야 동시같이 느껴져요. 보는 사람들이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멜로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조용한 편이잖아요. 네. 그럼 음악에 많이 좀 묻히기도 할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열심히 녹음했는데 좀 서운하진 않으신가요? 되게 공들여서 녹음을 했는데 음악에 덮여있다던가 잘 들리지 않으면 사실 속상할 때도 있긴 한데 감독님이나 연출자의 의도가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면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도 그분들이 의도한 거기 때문에 또 폴리가 들리는 부분은 또 잘 들리게끔 해주시고 아닌 부분은 또 음악으로 덮어지긴 하지만 그 의도를 따라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것들이랑 똑같은 도구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거의 같은 물건을 쓰는 것 같아요. 대부분 같은 물건을 쓰면서 하는데 그래도 같은 걸 써도 무게감이 다를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조금 더 뭐 제가 동작을 좀 다르게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무거운 걸 들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게 기억이 나는 게 있을까요? 우선 뭐 폴리룸에 없는 물건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에서 수술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그런 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손만 수술하는 것부터 해서 아니면 저기 크게 배를 갈라서 막 뭐 안에 손을 넣기도 하고 막 그런 장면들도 있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더 극대화시키기에는 사운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처음에는 뭐 물 티슈 같은 거나 휴지를 막 물로 적셔서 하기도 하고 그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막 젤 같은 것도 섞어서 젤을요? 네, 젤이랑 뭐 수술용 장갑이랑 다 섞어서 이렇게 만지기도 했었고 아니면 피가 막 되게 많이 나오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막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냥 그 위에서 이제 걸레나 뭐 아까 말했듯이 수술용 장갑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도 막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들이 소리에 대해서 클레임을 거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가 녹음해서 보냈을 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과하게 해달라 이런 부분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계속 젤 같은 걸 이제 추가를 해서 하는 거군요. 그럴 때. 네, 맞아요.